설 연휴에 모인 가족들과 이 주식 얘기를 하면서 답답해 하시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시장과는 달리 우리 시장은 2,500선에 갇힌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숫자로 보면 우리 증시 수준이 어떤지 좀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수익률로 따져보니까 올해 들어 비교 대상인 주요국 23개 주식시장 가운데 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 연휴 이후 우리 주식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이 설 연휴 이후에 좀 나아질 수 있는 겁니까? 좀 뭔가 이 플러스 알파가 없는 한 지금의 상황이 좀 바뀔 것 같지 않은데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좋게 볼 수 있는 요인은 네. 아무리 그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연준이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사실 저희 생각으로는. 네. 하지만 3월 달이 아닐 뿐인 거지. 현재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추세를 생각해 보면은 올해 연중에 상당히 많은 횟수의 금리 인하는 기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상당히 진행되면서 우리 자산 시장, 뭐 주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산 가치들이 일정 부분은 좀 부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잠깐 앞서 얘기했지만 좀 부러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미국과 일본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강세가 이어질지 좀 궁금합니다. 좀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일단 먼저 미국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은 어쨌든 그동안의 역사도 그렇고 네. 지금 봤을 때 여전히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글로벌 주식 뭐 배분 의견을 말씀드릴 때도 네. 미국 주식을 중심에 놓고 특히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이요. 그들 중심에 놓고 투자하실 것을 일단 권고드리고 있고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테마는 AI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제 미국의 빅텍들이 AI 관련된 투자를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완전 생존 경쟁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그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때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같이 딸려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이제 반도체 빅2가 딱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도 이제 수혜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큰 틀에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상대적으로는 좀 변동성 마켓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만큼은 저희가 좀 어떤 확실한 대안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일본은 엔화 관련된 변동성도 올해는 좀 약간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일본은 특히나 이제 경제 성장세가 사실 최근에 뭐 주식시장이 좋은 것만큼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까지는 세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대감이 조금은 앞서가 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번에 반도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인공지능이 부른 이 반도체 열풍이 뜨겁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반도체 업황이 좀 본격적으로 회복을 하려면 전체적인 좀 IT 수요가 늘어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 업황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크게 두 개 이제 전통적인 수요와 네. AI 관련된 수요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관련된 수요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뭐 걱정이 없습니다. 일단은요. 크게 의문이 제기되지 않고요. 네. 근데 전통 수요라는 게 그러니까 뭐 하나는 PC, 하나는 이제 모바일, 뭐 핸드폰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쪽은 사실은 글로벌 경기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언제쯤 이제 좀 좋아질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일정 기간 누적되고 나면은 좀 개선되는 그런 모양새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도를 좀 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장이라는 거는 좀 더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는 일단 지금은 AI 관련된 수요로 좀 버티고 하반기 이후로는 전통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뒷받침되는 그런 구도로 점차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여러 이벤트들이 있는데 가장 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하는 이벤트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은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미국 중앙은행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벤트 중에 그 연준 의장이 반기 의회 청문회를
상반기 이후에 청문회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원들이 질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3월달 금리 인하는 뭐 아닐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긴 하지만 그 다음 언제쯤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올해 몇 번쯤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거기서 발표되는 내용들이 그렇게 시장에 부담스러운 내용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3월 초에 있을 중국의 양회입니다. 항상 이제 양회쯤 되면은 이제 중국이 경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특히나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부양책을 어떤 걸 내놓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관심이 많을 것이고,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 이제 저희도 이제 되게 중요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느낌 대비해서 중국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좀 약간 좀 의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 리서치 센터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이 눈여겨보고 계신 업종도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참고하시라고 이제 좀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 좀 유망하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일단 중장기 컨셉에서는 계속 반도체입니다. 저희는요. 반도체. 일단은 AI 관련된 테마를 결국은 세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빅텍들이 원체 돈을 잘 벌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 걸 가지고 AI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를 갖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뒤처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알파벳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뒤처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막 의문들이 막 제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알파벳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때려 부어야죠. 그래서 광고 시장을 갖다가 계속 자기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수익원으로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존 경쟁 측면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그들은 문제는 돈을 엄청 잘 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력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약간 과잉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진행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이 메이커들은 당연히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미국에도 반도체 기업이 많습니다만 한국에도 이제 중요한 기업들이 일단 빅2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계속 어떤 기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한 1년 정도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테마는 금리 인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주식들이 좋은가? 전통적으로 성장 스타일, 그러니까 뭐 좀 더 이제 들어가 보면 뭐 헬스케어라든지 또는 인터넷, 뭐 게임, 뭐 이런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주식들이 금리 하락 국면에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는 이렇게 꼭 단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최근에 이제 좀 각광받고 있는 저 PBR 이쪽 주식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정부가 지금 이걸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고 기업들이 이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따라갈 때 얼마나 적극적일지가 이 테마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따라가게 되면은 반드시 단기가 아닐 수 있어요. 조금 더 지속 가능한 테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실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현재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 뭐 은행 주식들이라든지 또는 뭐 자동차 주식들 뭐 이런 쪽에서 그런 어떤 액션들이 뒤따라서 좀 나오게 되면은, 의미 있게 나오게 되면은 테마의 지속 가능성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투자 전략 세우기가 상당히 힘든 올해인데 이 포지션 잡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센터장께서는 어떤 전략을 추천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글로벌 관점에서는 미국의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외에 무엇을 붙일 것인가를 갖다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을 투자할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빅테크들이 잘 나갈 때 한국의 반도체 섹터가 결국은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반도체가 계속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하락에 따라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테마들, 그리고 이제 저 PBR 이런 쪽으로 일단은 가져가시는 전략을 현재로서는 강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식시장 이야기 미래에셋증권 박희찬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